안녕하세요. 역사 우철 티처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토론 수업 중에서도 토론 모형에 대한 영상입니다. 본격적으로 토론 실습과 토론 대회에서 사용할 토론 방식, 즉 토론 모형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잘 듣고 토론 준비 잘 해봅시다. 먼저 2021학년도 토론대회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입니다. 이것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에 따라 주장이 나뉘어지겠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방송, 개인 방송은 자율적 규제를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정적인 방송, 그다음에 자극적인 방송, 혐오적인 방송, 자칫하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컨텐츠로 하는 영상도 유명 플랫폼에서 돌고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법으로 인한 제한이라든지 또는 처벌에 대한 기준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로 규제를 강화해야만 인터넷 방송상에서의 부정적인, 혐오적인, 선정적인 내용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게 찬성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반대 입장은 아니다. 자율적 규제로도 충분하다. 규제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 또는 규제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는 게 반대 입장입니다. 자율적 규제만으로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선정적인 방송, 혐오적인 방송, 자극적인 방송이 잘 걸러지고 있다. 또한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정도가 적당하지 그 이상 규제를 강화하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반대측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입장에 서더라도 여러분들이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토론 참여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실 자리 배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계측자와 사회자가 정면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측자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찬성측이고 계측자를 기준으로 왼쪽이 반대측입니다. 계측자와 사회자 앞에는 발언대가 마련될 것이고 1차 발언, 2차 발언, 최종 발언 때는 찬성측이든 반대측이든 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계측자와 사회자 반대편에는 판정관 3명이 앉아 있습니다. 토론 실습 때는 2인 판정관이 앉아 있겠지만 토론 대회 때는 3인 판정관이 앉아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론 대회, 토론 실습 때 사용되는 토론 모형입니다. 각 순서와 발언마다 주어지는 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발언을 하는 것은 찬성 측의 제1토론자입니다. 1차 발언, 임론이라고 하는 것을 3분 동안 진행하고요. 이 1차 발언이 끝나면 반대측 1차 발언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이 또한 3분입니다. 이것까지 끝나면 각자 협의할 수 있는 시간 2분이 주어지고요. 이 2분이 지나면 반대 교차 질의가 진행됩니다. 반대측에서 찬성 측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2분 동안 진행됩니다. 이것이 끝나면 찬성 측에서 반대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2분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협의 시간 2분이 주어지고 그 다음으로 2차 발언이 진행됩니다. 반론이라고도 하죠. 3분입니다. 끝나면 반대 측에서 2차 발언, 반론이 진행됩니다. 3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협의 시간 2분이 끝나면 1차 자유토론이 주어집니다. 3분 동안 진행되며 찬성 측이 먼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협의 시간 끝나면 2차 자유토론이 3분 동안 진행됩니다. 반대 측이 먼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협의 시간이고 끝으로 찬성 측에서 최종 발언 3분, 반대 측에서 최종 발언 3분 하면 한 토론이 끝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 진행을 알기 전에 공통 규칙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갑시다. 사전에 준비한 자료, 이건 언제 볼 수 있냐? 협의 시간, 교차 질의 시간, 자유토론 시간에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토론자는 메모지나 자료를 들고 읽거나 발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러다가 발언 중 내용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자료를 다시 보고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하고 자리로 가서 자료를 보고 돌아와 다시 발언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라는 멘트로 시작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진행 단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차 발언 찬성 1번 토론자가 하고 반대 1번 토론자가 이어서 합니다. 교차 질의 시간에 반대가 먼저 찬성에게 물어보고 이어서 찬성이 반대에게 물어봅니다. 다음으로 2차 발언, 반론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찬성 두 번째 토론자,
반대 두 번째 토론자가 합니다. 다음으로 1, 2차 자유토론이 진행되는데요. 1차 때는 찬성이 먼저 반대에게, 2차 때는 반대가 먼저 찬성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발언 때 세 번째 찬성 토론자, 세 번째 반대 토론자가 각각 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하는 논중 구조입니다. 말하는, 작성하는 방식, 주장, 이유, 근거 순서대로 하시고요. 주장, 저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합니다. 이어서 이유,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 때문입니다. 근거, 어떤 법률에 의하면, 어떤 기사에 의하면, 어떤 통계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 이유에 대한 근거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어서 발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행 단계별 토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차 발언. 입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1차 발언자는요, 발언 때에 나와서 발언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으로는 논제에 대한 배경, 단어 등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현재 자율적 규제를 하고 있으며 그것이 무엇인지,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말은 무엇인지, 인터넷 방송은 어떤 개념의 방송인지 등의 중요한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시는 거죠. 저는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 이유는 이러한 근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의 순서대로 1차 발언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교차 질의 방법입니다. 교차 질의는요, 상대팀 누구나가 1차 발언자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오로지 1차 발언자에게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답 또한 1차 발언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는 1차 발언자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내가 듣고 싶었던 내용이 나왔다. 이 정도면 답변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끊으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끊고 이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교차 질의가 2분 정도의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답변을 너무 길게 듣고 있으면 하고 싶었던 질문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듣고 끊어도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을 질문해야 할까요? 1차 발언 내용 중심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논리적 오류나 허점을 지적하는 질문을 해서 상대방의 주장이나 이유, 근거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질문이라는 검을 들고 상대방의 주장, 이유, 근거라는 방패를 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2차 발언, 반론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질문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방패를 부실 수는 없더라도 방패를 부실 수 있는 약점을 발견하는 것이 교차 질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차 발언, 반론에 대한 방법입니다. 1차 발언자를 제외한 팀원 중 한 명이 발언 때에 나와서 발언을 하시는 게 2차 발언인데요. 이 2차 발언은 반론 또는 두 번째 발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반론의 목적을 둔 경우에는 질문을 통해 확인한 상대팀의 약점, 논리적 허점, 저 방패를 부실 수 있는 약점을 찾았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구체적으로 공격해 가시면 됩니다. 약점을 계속해서 공략하시고 공격하셔야 쉽게 깨지겠죠. 또는 상대방이 우리 팀에게 질문을 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방패의 약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빨리 강화를 해야겠죠. 빨리 이 방패의 약점을 보수하고 지켜내야겠죠. 강화해야겠죠. 2차 발언, 두 번째 발언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상대팀 질문으로 약해진 부분이나 알게 된 약점을 내가 두 번째 발언을 통해서 다시 강화하고 막아내고 단단하게 해야 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론과 2차 발언의 목적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서 2차 발언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차, 2차 자유토론입니다. 자유토론은 자리에 앉아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1차 발언, 2차 발언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시고 역시나 논리적 오류와 허점을 지적하시면 됩니다. 1차 자유토론 때는 찬성 측이 먼저 질문하고 2차 자유토론 때는 반대 측이 먼저 질문을 하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상대팀 질문으로 약해진 부분이나 알게 된 약점을 답변으로 다시 강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을 들고 공격하고 방패를 들고 막고, 검을 든 자가 방패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려고 하면 방패를 든 자는 그 부분을 빨리 메꾸거나 강화를 해야겠죠. 이렇게 공격과 방어, 방어와 공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유토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발언입니다. 이제 발언을 하지 않는 남은 토론자가 발언 때에 나와서 발언을 하시면 됩니다. 최종 발언에서 강조해야 할 내용은요, 팀의 최종 대표 주장과 이유, 근거를 정리해서 강조하는 그런 발언이 되어야 합니다. 정리한 내용 중에서 질문과 자유 토론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 팀의 약점에 대해 보완했던 내용을 강조하시고, 상대팀 약점을 강조해서 우리 팀 주장이 설득력 있음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내가 검으로 공격해서 깨진 방패를 강조하시면서 저 봐라 깨지지 않았냐, 우리 팀이 주장한 이유가 근거가 더 설득력 있지 않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발언 때 주의점은요, 새로운 논증을 제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토론은 항상 찬성 쪽에 유리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찬성 측에서 최종 발언에서 새로운 논증을 가지고 나오면 반대 측에서 반론할 여유가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논증을 가지고 오는 것은 금지됩니다. 만약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증을 최종 발언 때 사용하고 싶다면 앞서서 자유토론 때나 2차 발언 때나 1차 발언 때 사용을 해놓으시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 단계까지 끝나면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옵니다. 토론자들은 토론실 밖으로 잠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때 판정관 선생님들이 판정을 하시겠고요. 그것이 끝나면 입장 신호가 나올 겁니다. 그때 토론자들은 토론실로 다시 입장하시면 됩니다. 판정관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자리에 다 앉으면 판정에 대한 평가를 하실 겁니다. 이때 토론자들은 판정에 대한 평가, 피드백을 들으시고 자신의 실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향상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토론 모형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아무쪼록 토론 실습과 토론 대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할게요. 바이바이.